2억 5천 전세금, 집주인이 떠난 자리엔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이야기는요, 7년을 모은 전세금 2억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뻔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사날 짐을 싸다가 갑자기 걸려온 낯선 전화 한 통, 그리고 펼쳐진 등기부등본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집주인과 또 다른 누군가가 짜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노렸다면 법은 과연 세입자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2020년 3월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 앞에 34살 김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도배된 2층 집, 볕이 잘 드는 거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개사가 내민 등기부등본. 근저당이 1억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전세 2억 5천만 원 받기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연 씨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수연 씨는 7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에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더해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2020년 4월 15일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했습니다. 확정일자 아시죠? 쉽게 말하면 나 이날부터 여기 살고 있다는 도장 같은 거예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집주인 박민호 씨, 52살. 처음엔 정말 친절했어요. 카톡으로 안부도 물어보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죠. 수연 씨는 이 집에서 결혼 준비를 했고 2021년 봄에 작은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2월 수연 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자 집주인 답장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통장 번호 드릴게요. 그 메시지 이후로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수연 씨는 불안했지만 확정일자도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어요. 법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요. 4월 10일 이삿짐을 싸던 수연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박민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 집에 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경매를 신청했어요. 수연 씨 손에서 테이프 커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주인 전화는 여전히 연결할 수 없는 번호였고요. 급히 등기부등본을 다시 뽑은 수연 씨는 경악했습니다. 2020년 5월 20일, 그러니까 그녀가 입주하고 불과 35일 뒤에 2억 원 근저당이 새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8월엔 또 다른 1억 5천만 원 근저당까지, 총 근저당이 5억 원, 전세금 2억 5천만 원은 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경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22년 6월 감정가 3억 8천만 원짜리 집이 3억 원에 낙찰됐어요. 배당기일에 수연 씨는 처음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마주했습니다. 배당표를 받아든 수연 씨의 손이 떨렸어요. 1순위 근저당권자 1억 5천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 1억 5천만 원, 그리고 수연 씨에게 돌아온 건 0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연 씨가 입주한 지 35일 만에 생겨난 2억 원짜리 근저당, 이게 진짜 대출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채기 위해 집주인과 짜고 만들어낸 가짜 채권이었을까요? 법에서는 이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서로 짜고 없는 거래가 있는 척 꾸며낸 것, 그냥 사기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허위라면 무효가 되고 그 배당금은 수연 씨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수연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년을 모은 돈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친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35일 만에 집주인이 새로 2억 원을 빌렸다고요?
그 2억 건은 일주일 만에 1억 8천만 원이 다시 채권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오간 돈은 2천만 원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3년 동안 원금은 단 한 번도 안 갚고 이자도 현금으로 받았다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연 씨는 이게 처음부터 전세금을 노린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순희 근저당권자 이정훈 씨 47살 그의 주장도 들어보죠. 저는 2020년 5월 박민호 씨에게 정당하게 2억 건을 빌려줬습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송금 기록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2억 건이 이체된 은행 기록은 선명했습니다. 1억 8천만 원 역송금은 박민호 씨와 저 사이에 별도 채권 관계 때문이었어요. 개인 간 거래에서 오래된 서류 못 챙긴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제 근저당 설정은 합법적 절차를 다 거쳤고 임차인이 있든 없든 제 권리입니다. 송금 기록이라는 엄연한 증거가 있는 이정훈 씨. 하지만 그 돈이 일주일 만에 대부분 되돌아갔고 3년간 원금 상환도 없었다는 수연 씨.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훈 씨의 채권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피고 손, 이건 허위 채권이라 수연 씨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원고 손을 들어주세요. 투표를 먼저 해주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전문도 공개됩니다. 과연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잠깐 지금 바로 투표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수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승소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거예요. 2억 건 송금 기록은 맞습니다. 그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7일 뒤에 1억 8천만 원이 다시 이정훈 씨에게로 돌아간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대출한 돈은 2천만 원에 불과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한다는 겁니다. 이정훈 씨는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 했지만 그 빚이 뭔지, 언제 생긴 건지 서면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어요. 3년간 원금 상환 없이 현금으로만 이자를 받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분석하니 2020년 4월부터 6월 딱 전세 사기가 설계됐을 시기에 집주인과 이정훈 씨 사이에 163회나 통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진짜 채권자라면 원금도 못 받고 있는데 연락을 안 하겠어요? 재판부는 실질 대출액을 2천만 원으로 보고 이자와 경매 비용 등을 더해 이정훈 씨의 정당한 채권액을 3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정훈 씨가 배당받은 1억 5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은 부당이득, 즉 받을 자격 없는 돈이므로 수연 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108조 서로 짜고 만든 허위 계약은 무효라는 조항이 수연 씨를 지켜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입주 당일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 때 깨끗해도 자금 치르고 들어가는 사이에 근저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당일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도 필수예요. 둘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런 사태를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셋째, 이 판결이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송금 기록 하나만으론 채권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원은 돈의 흐름 전체, 상환 패턴,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와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수연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송금 기록이 있는 이상 이정훈 씨의 권리를 인정해야 했을까요? 버딩미는 매주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볼 수 있는 사건을 들고 찾아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